여러분,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산과 아주 밀접한, 어쩌면 조금은 오싹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세계 경제라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큰 트럭 두 대가 서로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고 있다면요?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. 바로 미국과 일본 두 거인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문제는 그 충돌 경로 한가운데 우리 모두의 지갑이 놓여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, 그 중심에 있는 사천조는 대체 뭔지,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. 자, 첫 번째 이야기, 충돌 경로입니다. 지금 세계 경제의 두 엔진이 정말 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상황이 이렇습니다.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,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. 반대로 일본은 무려 30년 만에 금리를 올리겠다며 엑셀을 밟기 시작한 거죠. 이건 그야말로 두 거대 경제의 정면 충돌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.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? 30년 동안이나 꼼짝 않던 일본 경제가 왜 갑자기 깨어나는 걸까요? 바로 여기에 앞으로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.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일본은 물가가 도무지 오르지 않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이라는 늪에 빠져 있었어요. 그래서 금리를 거의 0%까지 내리면서 제발 돈 좀 쓰세요 하고 예원했던 거죠. 근데 이제 그 지긋지긋한 경제의 겨울이 드디어 끝나간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. 가장 결정적인 신호가 뭐냐면요. 바로 다시 뛰기 시작한 일본의 경제 맥박, 즉 물가와 임금입니다. 기업들이 너도 나도 역대급으로 월급을 올려주고 물가도 목표치만큼 꾸준히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를 0%를 묶어둘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. 오죽하면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이제 금리 올릴 때가 됐다고 선언했겠어요. 자, 그럼 대체 일본이 금리 좀 올리는 게 뭐라고 전 세계가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? 그 중심에는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,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. 엔캐리 트레이드,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죠? 근데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. 그냥 거의 공짜 돈으로 하는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실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큰 손들이 말 그대로 돈을 복사해온 비밀병기 같은 거였거든요. 어떻게 하냐면요. 정말 쉬워요. 첫째, 이자가 거의 0%인 일본에서 엔화를 그냥 빌립니다. 둘째,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이자를 5%나 주는 미국 국채 같은 데에다 묻어두는 거예요. 그럼 셋째, 가만히 앉아서 그 이자 차이인 5%를 고스란히 먹는 거죠. 거의 위험도 없이요. 수십 년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이 바로 이 치트키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온 겁니다. 근데 이 치트키로 굴러다니는 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. 추정치만 무려 4천조 원. 4천조요?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이 중에서 정말 딱 10%, 그러니까 400조 원만 갑자기 방향을 틀어도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냥 통째로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달콤한 공짜 점심 파티가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좋았던 주자가 왜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을까요? 예전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. 과거엔 어땠나요? 돈 빌리는 비용, 즉 일본 금리는 0%에 가까웠고 투자에서 버는 수익, 그러니까 미국 자산 수익률은 5%로 높았죠. 근데 앞으로는 정반대가 됩니다.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 빌리는 비용은 비싸지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니 투자 수익은 줄어들어요. 이젠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어버리는 거죠. 여기에 정말 결정타를 날리는 게 있습니다. 바로 환율이에요.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엔화 가치가 오르겠죠. 강해지겠죠. 그럼 옛날에 쌀 때 빌렸던 엔화를 이제 비싸게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. 이자로 좀 벌었다 싶었는데 환차손으로 그걸 다 까먹고 어쩌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제 딱 하나밖에 길이 안 남은 거예요. 바로 탈출입니다. 이게 그냥 말뿐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가 있어요. 예전에 일본이
금리를 정말 쥐꼬리만큼 0.25% 올린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거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폭락해버렸습니다. 그 4천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민감한 화약고 위에 앉아있는지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태풍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?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방패이면서 동시에 위협이 될 칼이기도 합니다. 우선 좋은 소식, 방패부터 볼까요? 엔화 가치가 오르면, 즉 엔화가 비싸지면 일본 제품들 가격도 같이 비싸지겠죠? 그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현대차나 포스코 같은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건 분명히 호재입니다. 하지만 칼도 있습니다. 바로 금융시장인데요.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샀던 외국인들이 이제 돈을 빼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? 그럼 우리 증시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좀 슬픈 얘기지만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은요, 이런 글로벌 위기가 닥쳤을 때 외국인들한테는 가장 먼저 돈을 빼가는 글로벌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서 방패를 얻더라도 그보다 더 날카로운 자금 유출이라는 칼에 베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럼 우리는 그냥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손 놓고 구경만 해야 할까요? 아니죠. 모든 폭풍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우리가 패닉에 빠지는 대신 뭘 준비해야 할지 그 관전 포인트를 딱 짚어드릴게요. 여러분,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예요. 미국 경제까지 흔들리는 와중에 일본 자금마저 빠져나간다? 이건 정말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입니다. 그리고 둘째는 엔달러 환율 140엔 선. 많은 투자 프로그램들이 이 140엔을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선이 무너지면 기계들이 자동으로 주식을 퍼라치우는 대량 매도가 터져 나올 수 있어요. 자, 그럼 결론입니다. 당장 다 팔고 도망가야 할까요? 그보다는 일단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차분히 점검하고 위험 관리를 시작하는 게 현명합니다. 특히 빚내서 투자, 즉 레버리지를 쓰셨다면 그 비중부터 줄이는 게 맞고요. 하지만 동시에 모든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. 만약 외국인들이 정신없이 돈을 빼가면서 실적은 아주 튼튼한 우리 우량 수출 기업들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진다면요. 그건 오히려 우리에겐 아주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런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휩쓸려 가지만 파도의 흐름을 읽는 사람은 그 위에서 멋지게 서핑들 하죠.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미리 읽고 대비한다면 우리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서퍼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